저는 20대 후반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이고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늘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당장 여건이 안 돼 막연히 언젠가 나가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전 평일엔 일을 다니고 주말 이틀 동안은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요. 며칠 전 토요일에 애들과 있는데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안 계시고 저희 남편은 외동 아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하셔서는 시비하는 시비를 거시더군요. 우리 며느리를 주말인데 시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한다는 둥, 목소리를 까먹겠다는 둥 이야기를 하시더니 하시는 말이 내일부터는 아침 7시마다 아침을 드시러 오시겠대요. 며느리가 차려준 밥 좀 먹어야겠다고. 자기가 원래는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인데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늦게 먹었더니 건강도 안 좋아진 것 같다며 그러면서 와서 밥 먹고 애들 태워다 주고 너 일하는 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시대요. 술 취한 사람을 붙잡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네네 아니에요 네 하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해서 와서 팔도 주물러주고 살갑게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랬는데 서운하다는 듯 말씀을 하시더군요. 좀 짜증스럽긴 했지만 가깝게 사는데 혼자 식사하시면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럼 저녁은 안 될까요? 저녁에 오세요. 아침에는 출근한다고 정신이 없으니 저녁에 오시면 저녁 챙겨 드릴게요 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하시며 했던 말 또 반복을 하시네요. 신랑이라 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나 우리 아빠 밥도 안 차려주고 팔도 한번 안 주물러줘 봤는데 우리 아빠한테도 안 하는 걸 시아버지한테 왜 해드려야 하는지. 아예 밥 한 끼 못 얻어먹으신 건 아니고 생신 같은 날은 제 손으로 차려드립니다. 몇 번 이런 말을 하셨어요.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보다 시아버지랑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 이 말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매번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말씀하시니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또 과도하게 제 외모, 옷차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번 평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우리 며느리는 그런 원피스는 잘 안 어울린다. 요새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코 위에까지는 참 예쁜데 밑으로는 내가 노코멘트 할게. 허허. 이런 농담들도 거슬리고요. 아무튼 그러고 남편이 일 끝나고 와서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죠. 아버님께서 내일부터 아침마다 아침 먹으러 오시겠대. 오셔서 아침 드시고 나 일하는데 태워다 주시고 하시겠대. 잘 됐네? 뭐가 잘 돼? 아침에 태워다 준다며 버스비도 안 들고 버스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잘 됐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아버님 상 차려드리고 집 치워놓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나 그런 거 못해. 자기가 중간에서 알아서 해. 말씀드려서 오지 말라고 하라고.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해야지. 못하는 게 어딨어. 원한다는데 해줘야지. 자기가 나랑 사이 안 좋다고 해. 그래서 나한테 바라는 거 없게 하라고. 그리고 지금도 출근 시간 겨우 맞춰가는데 무슨 아침을 차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식당에서 반찬을 다 가져올 테고 그냥 찌개를 하나만 끓여서 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서 안 되냐고 합니다. 남편이 식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식당 반찬을 들고 오겠다며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뭘 해줬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나한테 바라는 게 없어. 바라는 게 있었으면 나도 해줬겠지. 근데 그런 게 없으시잖아. 우리 아빠는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해줄 수도 있는 거지 하네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자도 이런 거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 누구?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놀지마 하더군요. 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글을 써도 이해 못할 거라고 하니 당당하게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난 여기 붙어있고 싶어서 붙어있는 게 아니야. 너랑 정도 없고 너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애들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거다. 숨 쉬어지니까 그냥 애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니까 시댁에서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게 하라고. 그니까 자기도 이제 지친다고 그만 갈라서자고 소리치는 거 저도 그러자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소리 지르면서 싸웠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대화 없이 지내는 상태고요. 다 그만하고 싶은 거 애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싸우고 나니 마음이 더 편해진 것도 같고 딱 50대 50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딱 네가 한 만큼만 나도 하겠다는 마음이
매번 저희에게 보험해달라, 밥 사달라, 고기 달라 하시면서 바라기만 하시는 시아버지한테 출근 전쟁통에 아침밥 대령에 드릴 생각도 없고 중간 역할 하나도 못하는 남편 보면 더욱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후기. 오랜만에 들어와서 댓글을 보니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는 의견이 많네요. 그동안 남편하고 냉전을 가지며 도 좀 닦았습니다. 시아버지 아침상은 당연히 안 차렸습니다. 시아버지 배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 무시하고 안 일어났더니 남편이 일어나서 하더군요. 저는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님 늦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하고 나갔고요. 그때 숟가락 탁 식탁에 내려놓으시는 거 그냥 모른 채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많은 말이 비수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친정에서는 바라는 게 없어서 안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딸 잘 살라고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친정 부모님 마음 무색하게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참 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말에 병원 가신다는 거 땡서방이 앞으로 기사 노릇 해준대 라고 하고 남편을 끌고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 병원은 이제 땡서방이 기사 노릇 해줄 거야. 엄마도 바라는 거 이제 사위한테 말해요. 사위는 언제든지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엄마가 말을 안 해서 섭섭하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안 하지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3주 하더니 나가 떨어졌네요. 저보고 면허를 따래요. 자기 이제 피곤해서 못한다고. 부모님이 바라는 게 있으시면 당연히 한다며. 그랬더니 소리치면서 화를 내네요. 말로 안 되니까 소리부터 지르는 모습을 보고 정 떨어져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뭐 그때 글 썼을 때부터 이혼 생각은 했고 그동안 일말의 기대로 보류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혼하는 거 무섭지도 않네요. 저 사람은 지금도 제가 하는 말이 빈말인 줄 알겠죠. 애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지언정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는 이혼은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제가 현명한 결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글이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남편은 인터넷이 저를 망쳤다며 그거다 사람들이 인터넷이니까 쉽게 이혼 이야기를 하니 너가 지금 거기에 휘둘려서 이혼 얘기를 꺼낸다며 이 글을 탓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데 넌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안 들리냐?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넌 이혼만 잘해주면 된다 라고 했더니 180도 변해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네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자 더더욱 이혼이 하고 싶고 혼자 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전 제2의 인생을 위해 지금 저를 해방시키려고요. 여러분들의 조언 덕분에 큰 힘이 되었고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댓글. 노인네가 노망났나 보네요. 무슨 출근하는 사람한테 아침을 차리라고 저 난리래요. 그렇게 딸이 갖고 싶으면 양딸이라도 하나 드리라고 하세요. 재산 많이 주면 매일 아침 차려줄 양딸 하나 구하는 거 금방이죠. 두 번째 사연. 제가 벌을 받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모입니다. 첫 결혼은 저의 불임으로 상처만 잔뜩 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제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 낳을 수 없다는 게 더 힘이 들었어요. 1년을 회사 집만 다니며 폐쇄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절친의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고 병간호가 필요했는데 절친은 간호인을 구할 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5시면 퇴근을 했기에 친구 딸이 학원을 다녀오면 시간 더 맞았기에 제가 돌보겠다고 했죠. 집도 가까운 편이었지만 그 집에 머물면서 친구 딸을 챙겼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보살필 동안 걱정 없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워낙 부침성이 좋고 활달한 아이라 저를 잘 따라줬고 친구들도 많아 종종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 같이 숙제하곤 했는데 유독 어두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옷은 깔끔한데 긴 머리는 관리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 아이가 오면 머리도 묶어주고 무언가 하나 더 먹이고 싶고 했습니다. 자주 볼수록 정이 가는 아이였죠. 친구 남편이 나아져 퇴원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 아이를 못 본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 후 퇴근하자마자 친구 집으로 종종 가고는 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 아이를 잘 알더라고요. 가끔 그 아이가 오빠와 와서 저녁도 먹고 자고 간다고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아빠가 혼자 키우는데 출장이 잦다 보니 어린 두 아이를 맡긴다고요.
오빠는 이제 좀 커서 아주 가끔 와서 밥만 먹고 간다고 했었죠. 친구 딸도 그 아이가 학교에서 엄마 없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자기 이외에 친구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 어두웠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친구 딸 생일을 맞아 주말에 파티한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갔고 그 아이도 왔습니다. 저를 보고 살짝 웃는데 미소가 정말 예뻤어요.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고 노는데 그 아이가 조심히 다가와서 저 머리 묶어주세요 하는데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었고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 정말 아쉬워 저도 같이 일어나 집 앞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날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제 딸아이고요. 아빠를 보자마자 이 아줌마가 종종 자기 머리 묶어줬다며 오늘도 묶어주셨는데 자기 예쁘냐며 아빠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었고 아빠 오셨으니 아줌마 가볼게 하니 제 허리를 끌어안고 아줌마 또 언제 와요 하고 물었었죠. 딸아이를 핑계로 남편과 가끔 연락하고 하다가 밥을 먹게 되고 차를 마시게 되고 술도 마시곤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고요. 2년 연애를 했고 딸도 아들도 저를 잘 따라주어 재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남편과 아이들 챙기며 정말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전 남편과 달리 저에게 관심을 더 두고 마음을 표현해주는 남편도 아주 좋고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들 고3 때는 운전기사 노릇에 아이들 자기 전에는 저도 안 자며 간식에 영양제 등을 챙겼고 대입 준비할 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했습니다. 아들 군대 갈 때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매일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고 딸이 처음 술 마신다고 했을 때 그 근처에 차 대놓고 기다리기도 했죠. 다 커서 만난 저에게 엄마라는 말을 듣게 해준 아이들이 아주 예쁘고 무슨 일이 있든 옆에 와서 조잘거려주고 투정 부리고 떼쓰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30이 넘은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와 엄마 하며 안겨올 때는 막 고등학생이 된 모습이 겹쳐지고 아직도 머리 빗겨달라 앉는 딸은 처음 만날 때 그 모습 그대로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 그 예전 남편과 재혼한 걸 후회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상견례를 하며 제가 새엄마라는 걸 딸아이가 말했어요. 제가 너무 젊어 보인다고요 묻더군요. 만약 제 친아들이었다면 아들을 제가 18살에 낳았어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하던 사람들이 오늘 딸아이에게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했다네요. 제가 계모라는 이유로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들어온 아이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사람들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싫대 계모 밑에서 큰애치고 정상인을 못 봤다고 말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내가 아이들을 망쳤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니 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지금 파혼을 한 게 슬픈 게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를 나쁘게 보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 그 말이 더 가슴이 아팠고 너희는 나를 진짜 엄마로 받아줬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딸아이가 잠들고 혼자 술을 마시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길래 말을 꺼냈고 당신 탓이 아니다. 인연이 아닌 거다. 다독여주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하네요. 내가 엄마라는 이름을 욕심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계모인 게 그리 죄인가 화가 나는데 왜 내 딸이 그 고통을 받아야 하지? 그걸 보며 벌 받으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나한테 벌을 주시지 술 기운에 주절됐습니다. 이제 딸 얼굴을 어찌 봐야 할까요? 후기. 다음날이 되니 아무 일도 아닌 듯 행동하는 딸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딸의 상처는 아무는 듯 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바람도 쐬러 다니고 스케이트장도 가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이 말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에게는 엄마가 우리 엄마니까 엄마 탓은 하지 말아줘. 나는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난 이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앞으로 더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식 인생 제 뜻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들, 딸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마음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읽는데 눈물이 나네요. 딸아이는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 집안 걸러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축하드려요. 그런 집에 시집 안 간 딸 조상이 도운 거네요. 엄마가 없으면 없다고 파혼했을 거예요.
남 탓 절대 아니니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더 좋은 사람, 좋은 집안 만날 거예요. 댓글이 핏줄은 아니지만 아이를 둘이나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엄마로 인정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 집보다 좋은 집이랑 사돈 몇 개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